오늘은 제가 모델 Y를 사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막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Q&A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여름이 되면은 글라스 루프가 정말 뜨거워지는가. 제가 모델 Y 구매하기 전에 그 글라스 루프가 뜨거워져가지고 여름에는 막 머리통이 뜨겁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막 검색하고 알아봤었는데 제가 막상 타보니까 여름 되면은 글라스 루프가 이게 뜨뜻해지긴 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살짝 뜨뜻하거든요. 근데 막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름 되면은 이제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머리가 뜨겁다는 느낌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니까, 물론 이제 몇 시간 동안 세워놓으면은 이제 막 뜨거워지긴 하니까 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막 엄청 막 못하겠다 혹은 막 머리가 뜨거워진다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이제 감시 모드가 있잖아요. 감시 모드만으로도 이게 사용이 충분한가. 왜냐면 블랙박스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왜냐면 블랙박스도 요즘 막 비싸잖아요. 일단 제가 여의도 스토어 가고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테슬라에서는 블랙박스 같이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이렇게 배선을 건드리는 거를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보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나, 수리할 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드바이저 분한테 들었던 답변은 배선을 건드리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구매하기 전에. 일단 저는 그냥 감시 모드만으로 써보자 해갖고 현재 한 4개월 정도 타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박스가 딱히 없어도 뭐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경적을 누르면은 경적을 누른 시점에서 이제 앞뒤로 녹화가 되거든요. 또 차 자체에 카메라가 이것저것 달려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감시 모드로 차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떨어져 있을 때 차량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차 옆에 누가 지나가거나 차 주위에서 움직임이나 이상함이 감지되면은 차에서 다 녹화를 합니다. 차에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막 뜨거든요. 차량에 뭐 이상함이 감지됐다 이러면서 사회다 이러면 4개가 이렇게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어도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감시 모드로만 하면은 소리가 녹화가 안 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리는 녹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만 저장이 된다. 소리가 녹음되는 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블랙박스를 반드시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충전 시간은 저는 완속으로만 충전해요. 급속으로는 저는 현재까지는 충전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보통 1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43% 나와 있거든요. 지금 뭐 완충을 한다 그러면은 100%까지 하는데 한 6, 7시간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요금이 또 궁금하실 텐데, 충전 요금이 저는 한 달에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직장까지 왕복 한 15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왕복으로.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잠깐 이렇게 막 나갔다 오는 거. 파워큐브를 이용하거든요. 파워큐브를 보통 한 달에 그냥 저는 한 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면 6만원 정도. 저는 삼성 ID EV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월 실적이 뭐 30만원이나 50만원이었나? 그 정도가 충족이 되면은 전기차 요금이 또 거기서 할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 할인을 받는다 치면은 50% 할인 받으면 뭐 한 25,000원 정도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달 파워큐브로 결제한 금액이 63,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용을 했는데 카드에서는 요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일부터 전기차 결제한 금액만 할인 들어가서 이제 실제 결제된 금액, 제가 네이버페이로 얼마 할인된 거 빼면은 한 6,000원 정도 나왔죠. 6,000원을 빼면은 한 29,000원 정도가 제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29,000원. 6월 달에 제가 아까 나왔던 금액이 63,000원이니까 여기서 대충 한 3만원 빼면은 한 34,000원 정도 나왔죠. 한 달에 그러니까 3만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틴팅 농도가 70 이상은 어떻나, 이것도 제가 되게 구매하기 전에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사면은 썬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구매자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모카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서는 70 이상을 이제 권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아봐가지고 70, 40, 40으로 했어요. 전면 70, 측후면 4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밝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물론 안쪽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쨍하게 다 비추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프라이버시는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밖에서 보면 보이긴 한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보면은 제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남들 보여도 뭐 저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어가지고, 저는 3M 크리스탈 라인으로 해갖고 3M 크리스탈 라인이 그
필름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좀 어렵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또 인증된 업체들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나 FSD 구매해야 되냐, 그게 또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구매할 때 FSD나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구매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차량 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 자동차세 될 때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받고 나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리퍼럴 코드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이제 무료로 써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거든요. 4개월이 되었고 끝났는데, 저라면은 그냥 굳이 향상된 오토파일럿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비싸잖아요. 한 450만 원인가 하기 때문에. FSD는 뭐 거의 막 900 얼마 하니까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구매하시면은 뭐 좋겠지만, 추후에 뭐 구독제라든가 또 막 돈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구매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지가 않고, 고속도로 이용 많이 안 하시고 시내 주행만 하시면 굳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셔도 그냥 기존 그냥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향상된 오토파일럿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바꿔주기 정도,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이게 쭉 가는 거, 그게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설정해도 또 쭉 가는 게 그 고속도로에서 한정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자기가 차선 알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알려줘요. 차선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럼 좌회전 깜빡이 넣어주면은 얘가 보고 들어가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조작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향상된 오토파일럿 하고 차선을 변경하면 갑자기 자기 혼자서 변경하다가 확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틀다가 갑자기 얘가 차선을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확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주변에 한 대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통통 튀는 승차감이 사실이냐 하는데, 제가 일단 차량들을 많이 타보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무딘 편이기도 하고 차에 막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조금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뭔가 딱딱하다. 시트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철이라든가 이런데 뭐 길이 조금 포장이 잘 안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차량이 확실히 시트가 단단해서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무딘 편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타요. 근데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그 제가 아는 형님 중에 BMW X7을 사신 형님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차랑 제 차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긴 한데, 제가 그때 그 형님 차를 타고 느꼈어요. 아, 확실히 내 차가 좀 단단하고 승차감이 그렇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부드러운 어떤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모델 Y를 타시면은 좀 더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 승차감이 어떠냐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일단 제가 뒷좌석에 타본 적이 없어요. 뒷좌석에 제 아내랑 저희 집 이제 돌 지난 아기가 타고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불편함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토할 것 같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제 옆에 조수석에 타면은 멀미할 것 같다고 뒤에 가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희 아내는 임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창 입덧을 막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조수석 타면 조금 입덧이 심해진다고 그래갖고 항상 뒤에 타는데, 뒤에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뭐 뒤에 탄다고 해갖고 뭐 너무 불편하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뭐 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꼭 구독해야 되나, 이것도 제가 모델 Y 구매하기 전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구독하면은 일단은 지도 같은 것도 이제 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지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감시 모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만약에 안 사실 거면은, 감시 모드로만 하실 거면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반드시 아마 구독하셔야 될 거예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월 7,900원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내고 이제 차량을 조금 신경 쓰지 않고 탈 수 있으니까 감시 모드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제 뭐 와이파이 잡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DC 콤보를 꼭 사야 될까? DC 콤보가 가격이 올랐죠? 이게 37만 원인가? 그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행거리가 지방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출퇴근용에다가 집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굳이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장거리를 많이 좀 뛴다, 이곳저곳 지방으로,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좀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구매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슬라가 DC 콤보 가격을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이번에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20몇만 원, 20만 원 후반대였는데
뭐 갑자기 30만 원 중반대로 올린 걸로 아는데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미리 구매를 해 놓으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그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디시콤보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기가 되게 어려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집밥이 없으면은 이거 구매를 할 때 많이 힘드냐, 집 근처에 슈퍼차저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슈퍼차저가 금액이 되게 비싼 걸로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집밥이 없다면은 아마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집밥이 없으면은 저는 상상만 해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충전을 하러 찾아다녀야 되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잡소리를 한번 늘어놔 봤는데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틀리게 말한 게 있다면은 한번 댓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아마 좀 구매하시거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4개월 동안 타본 후기이자 제가 테슬라 구매하기 전에 제 스스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테슬라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만 좀 주고. 유다이를 여기서 또 보내. 아 미친.